여러분, 학교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 들어봤나요? 1914년 사라예보라는 도시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건이 전쟁의 시작이었다고 배우죠. 하지만 고작 총알 두 발 때문에 전 세계가 4년 동안 서로를 죽이는 지옥 같은 싸움을 시작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실 이 전쟁은 100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질투와 욕심의 폭탄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었답니다. 자, 이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 독일로 날아가 봅시다. 거기엔 아주 무시무시하고 똑똑한 아저씨 한 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의 독일은 세계적인 강대국이지만 1800년대 중반만 해도 독일은 독일이 아니었어요. 38개의 작은 나라들이 모여 우리 그냥 아는 사이예요 하는 수준의 느슨한 연합체였죠. 이 동네의 대장은 단연 오스트리아였고 이 인자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프로이센에 아주 범상치 않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토 폰 비스마르크. 이 아저씨는 오스트리아의 갑질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연방의회 회의장에서 아주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비스마르크 담배를 꺼내 물며 아니, 왜 오스트리아 대사님만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나? 나도 피울 건데. 당시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1등인 오스트리아만 누리는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2등인 비스마르크가 맞담배를 피우자 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이게 바로 비스마르크 맞담배 사건이에요. 나 이제 내 밑에 안 있어? 라고 선언한 거죠. 비스마르크는 국왕 비렐름 1세에게 말합니다. 폐하, 독일의 통일은 말장난이나 투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철무기과 피전쟁로만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철혈제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비스마르크는 계획대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여 단숨에 제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스마르크의 천재성이 빛나요.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프랑스나 러시아랑 싸울 때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며 적당히 살려준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옆 동네의 자존심 끝판왕 프랑스였죠. 비스마르크는 머리를 굴려 프랑스가 먼저 화를 내며 전쟁을 걸게 만듭니다. 이걸 엠스 전보 사건이라고 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멋모르고 덤볐다가 포로로 잡히는 개망신을 당합니다. 심지어 독일은 프랑스의 심장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진짜 독일 제국이다 라고 선포해버려요. 남의 집 안방에서 내 생일 파티를 연격이죠. 프랑스는 이때부터 독일의 일을 갈기 시작합니다. 두고 봐 언젠가 복수한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유럽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나서 주변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며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영국아, 우린 식민지 욕심 없어. 파다는 네가 다 해. 대신 유럽 땅은 우리가 관리할게라며 달랬죠. 하지만 비스마르크를 지지해주던 할아버지 황제가 죽고 손자인 비렐름 2세가 황제가 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황제는 고집쟁이였어요. 비렐름 2세. 비스마르크 아저씨, 이제 은퇴하세요. 우리 독일이 이렇게 힘이 센데 왜 영국 눈치를 봐요? 우리도 배 많이 만들고 식민지도 뺏을 거야. 결국 비스마르크는 해고당했고 독일은 영국과 누가 더 배를 많이 만드나 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영국은 원래 원수였던 프랑스, 러시아와 손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삼국협상이에요. 독일은 졸지에 양옆이 적들로 가득 차게 된 거죠. 이제 무대는 발칸반도로 옮겨집니다. 여기는 민족도 많고 종교도 달라서 맨날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어요. 여기서 오스트리아가 다시 등장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슬라브족이 사는 보스니아라는 땅을 꿀꺽 삼켰는데 옆 나라 세르비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보스니아는 우리 형제인데 왜 너희가 가져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합니다. 이때 세르비아의 열혈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나타나 총을 쏩니다. 탕! 황태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오스트리아는 폭발합니다. 세르비아, 너희 죽었어. 그런데 세르비아 뒤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같은 슬라브족인 거인 러시아가 있었죠. 오스트리아 뒤엔 의리의 독일이 있었고요. 총 한 발이 전 유럽의 동맹 시스템을 건드렸고 도미노처럼 모든 나라가 전쟁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독일은 양쪽 프랑스, 러시아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독일 장군 슐리펜이 세운 작전이 있었죠. 러시아는 땅이 넓으니까 군대를 모으는데 7주나 걸릴 거야. 그 사이에 벨기에를 지나가서 프랑스부터 40일 만에 끝장내자. 하지만 벨기에 사람들이 우린 게 안 비켜줘. 하며 목숨 걸고 저항했어요. 여기서 시간이 끌리고 러시아 군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독일로 들이닥칩니다. 당황한 독일은 프랑스로 가던 군대 일부를 빼서 러시아 쪽으로 보냈고 그 틈에 프랑스가 택시까지 동원해 병사를 실어 나르며 결사적으로 막아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마른강 전투예요. 결국 전쟁은 금방 끝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땅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지루하고 잔인한 참호전으로 변합니다. 참호전은 정말 끔찍했어요. 양쪽 군대가 500m 거리를 두고 구덩이를 판 뒤 나가면 총 맞아 죽고 안에서는 쥐와 이 시체 냄새와 싸워야 했죠. 4년 동안 총 쏘고 뺏은 땅이 고작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될 정도였어요.
답답했던 나라들은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독가스 눈을 멀게 하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가스예요. 당시 독일군 병사였던 아돌프 히틀러도 이 가스에 맞아 눈이 멀 뻔했는데 이때의 공포 때문에 나중에 2차 대전 땐 독가스 사용을 무서워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영국군이 농사용 트랙터를 개조해 만들었어요. 처음 본 독일군들은 괴물이 나타났다 며 도망쳤대요. 이 탱크를 개발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윈스턴 처칠이랍니다. 비행기와 잠수함 유보트 처음엔 정찰만 하다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공중전이 벌어졌고 바닷속에선 유보트가 상선들을 무차별 공격했어요. 전쟁이 길어지자 독일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졌어요. 영국의 해군이 바닷길을 막아버렸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소나 먹던 순무르타바가로 연명했어요. 커피도 순무, 빵도 순무. 순무의 겨울이라 불리는 이 시기 독일인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한편 러시아도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 굶고 죽어가는데 황제는 무능했죠. 이때 독일이 기막힌 작전을 씁니다. 스위스에 숨어있던 혁명가 레닌을 몰래 기차에 태워 러시아로 보내버린 거예요. 가서 러시아 정부를 흔들어놔. 작전은 성공.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고 새로운 정부는 우리 전쟁 안 할래 라며 집에 가버립니다. 독일은 이제 한쪽 걱정은 덜었죠. 하지만 더 큰 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보트가 미국 사람들이 타고 있던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침몰시켰을 때부터 미국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멕시코에게 비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멕시코야, 너희가 미국 좀 뒤에서 때려줘. 그럼 나중에 미국 땅 돌려줄게. 이걸 영국 정보국이 가로채서 미국에 보여줍니다. 이게 진범한 전보 사건이에요. 자존심이 상한 미국은 드디어 참전을 선포합니다. 돈도 많고 힘도 센 형님이 등장하자 전쟁의 저울추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918년 독일은 마지막 힘을 짜내 충계 공세를 펼쳤지만 굶주린 독일 병사들은 진격하다 말고 연합군이 비상식량과 술을 훔쳐먹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결국 독일 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죽으러 가기 싫다 며 해군들이 반기를 들었고 황제 비렐름 2세는 무책임하게 네덜란드로 도망가 버립니다. 새로 세워진 독일의 공화국 정부는 결국 1918년 11월 11일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아주 치사하게 복수를 해요. 1871년 독일에게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 숲속에 버려진 낡은 열차 칸으로 독일 대표를 불러 항복하게 한 거예요. 너희도 당해봐라 하는 거죠. 전쟁은 끝났지만 독일에게 남은 건 엄청난 핏배상금과 굶주림뿐이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아이들이 돈 뭉치를 쌓기 놀이 장난감으로 쓸 정도였죠. 독일 국민들의 마음속엔 복수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고 이건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차 대전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가요? 누구 한 명이 나쁜 게 아니라 서로의 욕심과 오해가 얽혀서 일어난 비극이죠? 역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미래의 전쟁도 막을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